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억비추입니다. 여러분들 분홍색, 핑크색 애비추 우리 시험 범위 원소의 주기적 성질 부분을 한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뒤쪽 2단원 8페이지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펼쳐주시고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 지금 이렇게 페이지 위에 제일 위에 이렇게 주기율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주기율표 우리 여기다 한번 적어 봅시다. 주기율표. 이 주기율표를 해석하는 게 사실은 지금 이 영상에서 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석하는 걸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이번 단원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원자번호 20번까지 한번 직접 채워 볼게요. 그래서 수소, 그 다음에 헬륨, 리, 배, 붕탄, 질산, 풀네, 남아, 알큐, 인황, 염화, 칼, 칼. 그래서 우리가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채웠고요. 여기 있는 이 붕소와 교소는 준금속으로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 비금속은 산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인, 황, 염소. 물론 여기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도 다 기체입니다.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수소까지 비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금속은 자, 여기 있는 리튬, 베릴륨, 그 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이 금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서 이제 이런 거 해석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자, 여기 이 주기율표 상에서 이 주기율표 상에서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하죠? 바로 여기에 있는, 그쵸, 18쪽에 있는 이 원소의 전자 배치, 헬륨은 2개고요, 네온은 10개고요, 18개의 원자 번호를 갖는데요. 지금 현재 이 원소는 중성 원자이니까 양성자 수가 2개, 10개, 18개이므로 전자가 2개, 10개, 18개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원소들이 이 18쪽 원소처럼 이 2개, 10개, 18개의 전자를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지만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결합이 진행이 될 때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결합이 진행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요. 그때 옥텟 규칙이 바로 이 옥텟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옥텟 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요. 플로린은 1가 음이온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요. 산소는 2가, 질소는 3가, 아래에 있는 뭐 인, 황, 염소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 금속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나트륨을 얘기하면 나트륨은 1가 양이온, 마그네슘은 2가,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이 금속의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서 이렇게 18쪽 원소의 접착 매체가 되려고 하는, 즉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금속성이라는 성질이 나와 있고, 여기 이제 비금속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금속성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전자를 잃는 경향, 이 금속성이라는 것은 전자를 잃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비금속이라는 것은 전자를 얻는 경향을 얘기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금속성이 증가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여기도 역시 자, 위로 올라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하고요. 그럼 도대체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뭐 위로 올라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즉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자를 더 쉽게 잃는다는 얘기라는 거고, 이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를 더 쉽게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는 거,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더 쉽게 잃는다는 얘기.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더 쉽게 얻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개념은 과연 무엇이냐? 이 주기적 성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면요, 이 핵심 개념이 좀 나오게 됩니다. 어떤 핵심 개념이 나오냐면요, 일단 여기서 나오는 핵심 개념 중에 하나는 유효 핵전화라는 개념을 좀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껍질에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전자껍질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주기적 성질을 알아볼 때 가장 핵심 개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유효 핵전화와 전자껍질에서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전자껍질에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요, 이 전자껍질에서가 뭐랑 정확히 일치했냐면요, 바로 어느 주기에 있는지, 그것이 전자껍질에서랑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나 헬륨처럼 1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전자껍질수가 하나고요. 리튬부터 네온에 있는 2주기 원소는 전자껍질수가 2개, 3주기는 전자껍질수 3개, 4주기는 전자껍질수 4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의 핵심 개념으로는 이 유효핵전화와 전자껍질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요, 바로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유효핵전화와 전자껍질수를 기준으로 해서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바뀌고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고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가볍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의 핵심은요, 일단 여기 나와 있듯이 유효핵전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먼저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선 2주기 원소를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여기 이제 3번 리튬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베릴륨이 있고요,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루오닌, 이렇게 있게 되죠. 여기서 18조 원소는 선생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같은 주기를 한번 보실게요. 같은 주기. 자, 이렇게 같은 주기에서요,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같은 주기입니다.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유효 핵전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유효 핵전화가 어떻게 되냐면요,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핵전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핵전화. 그럼 보시면 3번은 양성자의 개수, 원자 번호가 3번이라는 것은 여러분 원자 번호가 뭐랑 같죠? 양성자 수랑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3번이라는 얘기는, 원자 번호가 3번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가 3번이라는 얘기는 양성자 수가 3개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플러스 3만큼의 전하량을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3,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8, 플러스 9로 가게 되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전화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앞에 이제 유효라는 말이 있긴 한데요. 이 유효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이 유효란 말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전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 유효란 말은 선생님 뒤에 가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유효종 듣고 있나? 갑자기 유효가 나와서 유효종 생각났습니다. 자, 핵전화. 자, 그러면 여러분 핵전화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핵전화가 커진다. 핵전화가 커진다는 건 여러분 플러스 힘이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전자는 플러스 힘이 커지니까 점점 플러스 힘이 커지는 만큼 이 마이너스 전자는 플러스한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끌려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고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는 이 플러스 힘이 커짐으로 플러스 원자핵 쪽으로 점점 끌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3번이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전자가 있고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여기 플러스 9가 있는 전자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이 전자와 이 전자 중에 더 많은 끌림을 받는 게 누구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선생님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플러스 9번 전자가 플러스 3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원자핵 쪽에 아무래도 힘을 받아서 이 궤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끌려오니까 전자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같은 주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기 즉 같은 가로줄이에요. 즉 같은 가로줄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원자 번호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해석할 수 있냐면 작아질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왜? 유핵전화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자 반지름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원자 반지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자의 크기니까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전화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유핵전화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는 커질 것이냐 작아질 것이냐 요거를 좀 알아볼 거예요. 일단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임의의 기체 원자가 있는데요. 이 임의의 기체 원자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가해줬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에 의해서 이 원자가 전자를 잃고서 이렇게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될 거라는 거죠. 이때 어떤 원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어떤 기체 원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 한 개를 잃을 때 그때 이 가해주는 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 손바닥이 있는데 이 손바닥 위에다가 선생님 손바닥입니다. 이 손바닥 위에다가 여기다가 선생님 뭘 올려놨냐면 예를 들어서 지우개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지우개. 그런데 이 선생님한테 어떤 에너지도 가해지지 않으면 어떤 충격도 가해지지 않으면 사실 이 전자가 떨어질 일은 없어요. 이 지우개가 떨어질 일은 없어요. 이 지우개가. 근데 이 지우개가 떨어지기 위해서 옆에 김경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김경민이라는 친구가 이 선생님한테 와서 억비추 하면서 억비추를 한번 때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들고 있던 이 지우개가 어떻게 되겠냐면 이 경민이가 가해준 요 충격에 의해서 요 에너지에 의해서 이 지우개가 떨어질 거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원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을 원자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요 지우개를 전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요 경민이라는 친구가 가해준 요거를 에너지라고 본다면 이처럼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요 전자를 잃어버릴 때 누군가로부터 에너지가 가해져야 되는데 이때 가해주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지우개를 꽉 쥐고 있었다면 이 경민이란 친구가 삐추 하면서 살짝 치는 걸로는 안 돼요. 삐추 하면서 팍 쳐야지 막 겨우 전자를 잃죠. 이때 선생님이 강하게 가지고 있던 이 지우개를 강하게 쥐고 있던 힘, 이 전자를 강하게 가지고 있던 힘은 뭐랑 이제 우리가 같이 매치시켜서 생각할 수 있냐면요. 유액전화랑 매치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쥐고 있으면 쥐고 있을수록, 즉 유액전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므로 고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전화가 커진다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가 역시 어떻게 되고 있다? 커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즉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가해야 겨우 전자를 하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 변화를 좀 볼게요. 전기 음성도. 여러분, 전기 음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요. 두 원자 사이에 이 공유 전자쌍이 형성이 됐을 때요. 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기 음성도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공유전자성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정말 이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유액전화가 매우 크다는 건 매우 강하게 내가 지우개를 쥐고 있다는 건데, 그럼 이런 거는 뭐예요? 그만큼 전자를 좋아하니까 강하게 쥐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유액전화가 커진다는 것은, 자, 역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분순도가 점점 커진다.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도 점점 커지기 때문에 꽉 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같은 가로줄을 해석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유효핵전화라는 이 핵심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이해를 하면 원자 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와 전기 운송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해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요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가로줄이 아니라요, 이번에는 같은 세로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3번 리튬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 나트륨이 있고, 그 다음에 19번 칼륨이 있죠. 자,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렇게 어떤 거? 같은 족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아래로 내려갈수록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와 전기 무성도가 어떻게 변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랑 매치시킬 수 있냐면요, 여기 나온 전자 껍질수랑 매치시켜서 보시면 돼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주기가 증가하므로 여러분들 이 전자, 이거 지울게요. 전자 껍질 수도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게 되면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전자 껍질 수가 하나인 거, 전자 껍질 수가 두 개인 거, 전자 껍질 수가 세 개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껍질 수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증가하므로 원자의 반지름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아주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여러분들 보셔요. 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첫 번째 껍질에 전자를 가지고 있고, 자, 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고, 세 번째 껍질에 이렇게 전자가 있을 때, 그죠? 지금 리튬, 나트륨, 칼륨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자, 이게 수소고, 이게 지금 현재 나트륨이고, 이게
수소, 리튬, 적을게요. 수소, 자, 리튬, 그 다음에, 여기 잘 필기가 안 되네요. 여기 리튬, 자, 나트륨, 이렇게 있는 경우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이 경우에는, 자, 아무래도 원자의 크기가 커지게 되니까, 이 플러스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럼 아무래도 이 전자가 이 플러스에 속박되는 정도가 어떨까요? 약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가해서 이 전자를 제거할 때는 전자를 제거할 때는 아래로 갈수록, 즉 주기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 수가 커질수록 여기 있는 전자를 제거하기가 점점 수월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 음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요거는 약간 정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점점 원자핵이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도 약해진다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라는 것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낮아진다라고 우리가 묶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로줄을 해석하실 때 정말 중요한 개념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유효액전화라는 개념,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세로줄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전자껍질수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나머지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고로 정리하자면 보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고 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는 건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높아진다 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역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고 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이 위로 올라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라고 해석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렇게 왼쪽 하단으로 갈수록, 그렇죠,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전기 음성도도 어떻게 된다? 즉 작아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원자 반지름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 이온화 에너지와 전기 음성도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전체적인 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살들을 붙여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오는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요, 바로 유효 핵전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까까지는 선생님 얘기하기를 사실은 핵전화만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유효라는 말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왜 들어갔냐면요, 여러분들 4번 베릴륨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4번 베릴륨은 자, 원자핵이 플러스 4만큼의 전하량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껍질에도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관심 대상은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요 전자와 요 전자가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됩니다. 더 정확히는 요 하나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요 전자 하나에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전자가 이 플러스 4라는 이 힘에 의해서 끌림을 받을 건데요, 정말 이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의 량이 플러스 4겠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전자가 플러스 4만큼의 힘을 받으려면요, 이 전자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돼. 가령 플러스 4가 있고
이렇게 안쪽 껍질에 전자 있는 거를 고려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플러스 플러스 4가 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이렇게 전자가 있을 때는 온전히 플러스 4만큼 힘을 받겠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랑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자, 이 빨간색 전자를 방해하는 전자는요, 이 같은 껍질에는 이 전자도 서로의 반발력에 의해서 일로 가는 것을 어느 정도 방해를 하고요. 더더군다나 안쪽 껍질에 있는 이 전자 역시도 안쪽 껍질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 전자의 끌어당김을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빨간색 전자가 느끼는 전하는 아무래도 플러스 4보다는 조금 낮은, 예를 들면 뭐 플러스 뭐 3.8 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실제 핵전하보다는 조금 작은 핵전하를 느낄 거라는 거죠. 이 전자가 느끼는 힘이라는 것이.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유효 핵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효 핵전하. 그래서 이 유효 핵전하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요. 핵전하를 우리가 보통 Z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유효 핵전하를 우리가 Z 스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3.8이 4보다 작은 것처럼 유효 핵전하가 핵전하보다 당연히 어떨까요? 작죠. 작습니다. 이게 작다요. 작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요 핵전하에서 우리가 뭔가를 빼줘야지만 이 유효핵전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기 선생님이 지금 수식적으로 나타내 봤고요. 자, 여기서 도대체 이 S라는 게 뭘까? S라는 게 뭘까? 이 S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거랑 이 것을 보면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이 S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이너스 전자가 이 플러스 한 4만큼한테 끌릴 때 방해하는 요소, 즉 같은 껍질에 있던 요 전자, 안쪽 껍질에는 요 전자,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을 모두 합친 것을 우리가 S라는 상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S라는 상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전자가 플러스 4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 가리우는 모든 상수.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리움 상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리움 상수. 자, 요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고요. 그래서 한번 정의를 보게 되면요. 자, 유효핵전하라는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원자에게 전하라고 얘기하며 수식은 이 Z스타는 Z-S로 표현되며 이때 S라는 것은 쉴딩 컨스턴트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가리움 상수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요 빨간색 전자 있죠? 요 전자를 제외하고요. 요 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자 3개, 즉 모든 전자의 가리움 상수 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유효핵전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요 3번부터 여러분 여기 있는 요 10번까지가 몇 주기입니까? 2주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여기 있는 11번부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7번까지가 뭐냐면 3주기예요. 즉 같은 가로줄인 거죠. 자, 같은 가로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세로축이 지금 뭐죠? 유효핵전하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하가 커지고 있고, 역시 여기 3주기에서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효핵전하가 대체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같은 이주기 중에 아까 비활성 기체를 얘기 안 했는데요. 자, 이 비활성 기체가 이 주기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네, 같은 주기에서도 가장 크다라는 것을, 유효핵전하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2주기에서 3주기로 넘어가는 바로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빡 떨어지죠? 유효핵전하가 왜 그런 걸까요? 그렇지, 2주기에서 3주기로 넘어가는 구간이니까요. 전자껍질 수가 증가하잖아요. 전자껍질 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자껍질 수 증가에 의한 효과 때문에 유효핵전하가 감소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네온보다는 껍질수가 증가한 나트륨은 이렇게 유액전화 감소했다가 다시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유액전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 실어놨는데요. 사실은 이걸 왜 실어놨냐면요. 뒷페이지에서 선생님 문제를 푸는 게 있어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서 미리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사실은 이걸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이 그림이 뭘 나타낸 거냐면 2주기 원소를 나타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2주기 원소. 자, 2주기 원소를 나타냈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2주기 원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주기 원소 어떻게 되냐면 자, 리, 배, 붕, 탄, 질산, 아이고 미안합니다. 질산, 풀,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2주기 원소를 적으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2주기 원소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러분 유액전화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전화가 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 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가리움 상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리움 상수 보시면 여러분 3번, 4번, 5번, 6번 해서 쭉 10번까지 가죠. 전자의 개수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3, 4, 5, 6, 7, 8, 9, 10으로 전자의 개수가 계속 증가하겠죠? 당연히 전자의 개수가 증가하는 만큼 가리움 상수도 오른쪽으로 가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정도 우리가 지금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를 좀 해석을 해보면요. 이 Z 또는 Z 스타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검은색과 이 하얀색 점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될까요? 바로 큰 값이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Z라고 하는 핵전하고 이 Z스타라는 것은 이 Z에서 뭔가를 빼줘야 돼. 즉 가리움 상수를 빼줘야만 Z스타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요 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요 갭이 뭘 의미한다. 요 갭이 뭘 의미한다? 그 S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S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요. Z-Z 스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 위에 식성 써놨는데 자, 이거 Z-Z 스타로 정리해 보면 이거 뭐가 됩니까? 이거 S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S예요, S. 그러니까 요 A, B, C, D, E라는 어떤 미지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S가 가장 큰 값이 여기서 보니까 C네요. 그 얘기는 즉슨 C가 가장 이 2주기에서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A, B, C, D 중에서는 C가 가장 오른쪽에 있다는 거지. 왜냐면 오른쪽 갈수록 S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왜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S가의 갭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S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갭이 커진다는 건 점점 S가 커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S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홀전자라는 걸 해석하실 때 잘 해석을 못 하세요. 이 홀전자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좀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홀전자라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디서 나오냐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가장 최근에 계속 이제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만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홀전자 하면은 이 루이스 전자점식의 홀전자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비탈의 전자 배치에서 오비탈의 전자 배치에서도 홀전자가 나온다는 거죠. 일단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나왔던 홀전자 예를 들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3번이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얘는 홀전자가 이렇게 체외과 전자수가 하나니까 홀전자 하나 나오죠. 이때 홀전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오비탈의 전자 배치에서는 도대체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 여러분들 다시 한번 2주기 원소 적어보면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라는 2주기 원소 보시면
이 3번의 리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비탈 전자 배치해주면 1s2 2s1이 되고, 베릴륨은요 1s2 2s2, 붕소는요 이어서 갑니다. 바로 1s2 2s2 EP1, 1s2 2s2 EP1 EP2 누적해서 갑니다. EP3 EP4 EP5 EP6가 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호전자를 얘기했었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3번 리튬의 경우에는 첫 번째 s오비탈, 두 번째 Es오비탈이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고 여기는 이렇게 채워지죠. 그래서 3번 리튬의 경우에는 호전자 개수가 1개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랑 일치하네요 지금 루이스 전자 점식. 근데 이거랑 같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볼게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1s오비탈과 2s오비탈의 전자를 채워주면요, 자, 이 경우에는 호전자가 하나도 없어요. 연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EP 오비탈이라는 것은 이렇게 방이 3개죠? 여기 전자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호전자가 1개고, 여기 방 하나에 또 채워지니까 2개. 몇 개? 3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EP4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전자 채워질 때 하나, 둘, 셋 호전자가 많게 배치시켜주고, 네 번째 전자는 이렇게 해서 호전자 하나 줄어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여기부터는 2개, 1개, 0개의 호전자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호전자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호전자를 물어보는 것은요, 루이스 전자 점식에 대한 호전자 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비탈 전자 배치에서의 호전자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선생님 얘기해서 다뤘던 여기서의 호전자는 바로 오비탈 전자 배치 호전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뭘 암기를 해주셔야 되느냐, 순서대로 1쪽부터 자, 이 18쪽까지 있는 호전자의 개수를 외워줘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2주기를 얘기를 했지만 3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지금 우리가 방금 알아냈던 것처럼 10, 12, 32, 10이라는 이 호전자의 개수를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이제 이해했으니까, 이해했으면 외워야지. 그러니까 툭 치면 툭 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 호전자의 개수가. 그래서 자, 이제 외웁시다. 자, 호전자의 개수는 순서대로 1012, 3210, 1012, 3210, 1012, 3210, 1012, 3210, 1012, 3210, 1012, 3210으로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럼 다시 돌아오시면, 자, 이 호전자 수가 하나, 둘,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자, 여기 호전자 수 한번 적어 볼까요? 호전자 수 10, 12, 32, 1, 0. 그렇죠. 이렇게 적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이 정체를 좀 파악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을 한번 해보면, 자, 보세요. 이 중에 호전자 수가 3개인 건 누구밖에 없으니까 질소밖에 없으니까 요 2는 질소입니다. 그 다음에 자, 호전자 수가 2개인 건 누가 있냐면 탄소와 산소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질소보다도 S값이 큰 애는 이 질소보다도 S값이 큰 애는 산소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이제 산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자연스럽게 탄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A, B는 탄소보다 S값이 다 작아요. 다 작은 것 중에 호전자 수가 하나인 거는 리튬과 붕소 아니겠습니까? 얘는 붕소가 되겠고 얘는 리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뒤에서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효 핵전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한번 아래로 넘겨 볼까요? 자, 아래는 개념이 좀 쉬운 개념인데요. 자,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뭘까요? 바로 자, 원자 반지름입니다.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경우에 아까 해석했듯이 자,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하가 증가함으로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개념은 어떤 개념이 핵심 개념이다? 같이 이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되는지만 판단해 보면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는 걸 쉽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의 경우에는 같은 족을 해석하실 때는 어떻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커지는 거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함으로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자, 여기에서의
요거의 핵심 개념은 바로 이 전자껍질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해석을 하면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지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높아심의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여러분 유액 전하가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유액 전하가 커지는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 껍질수가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잖아요. 이것이 원자 크기 증가 효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래로 갈수록 유액 전하가 커지긴 하는데요. 유액 전하가 커지면 원래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위에처럼 여기 주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작아져야 돼요. 하지만 이 아래로 갈수록 이 유액 전하가 커지는 정도보다 이 전자 껍질수 증가에 의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원자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같은 주기 한번 볼게요. 같은 주기에서 자, 이렇게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점 네, 이렇게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같은 족에서는 점점점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고 있다? 커지고 있음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같은 족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우리가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원자가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기가 높다고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2주기고 여기가 이제 3주기인데요. 주기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3주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2주기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왜냐면요. 여기 보시면 요 CL 한번 보세요. 요 CL의 경우에는 지금 원자의 이 크기가 0.099 정도로 나와 있어요. 자, 이걸 보게 되면요. 오히려 리튬 2주기에 있는 0.123보다도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3주기에 있는 원소가 2주기보다 모두 다 원자 반지름이 큰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현재 이 가와 나가 나와 있는데요. 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냥 어떤 원자가 양이온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원자 반지름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거 왜 감소할까요? 왜 감소할까요? 여러분들 양이온이 된다는 거. 지금 붕소를 얘기했으니까요. 붕소가 5번인데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3개 있는데 지금 전자 3개를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껍질 수가 줄어드니까 어때요?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를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고 얘를 이온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이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될 때는 당연히 원자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원자가 이온이 되니까 원자에서 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고 얘기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질소를 보시게 되면 자, 질소는 몇 번이냐면 7번이에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이제 5개의 전자가 있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옥텟 규칙에 만족하려면 오히려 이 두 번째 껍질에 전자를 3개를 받아야 됩니다. 전자를 3개를. 그러면 전자 3개를 받게 되면 전자 사이에 이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게 되니까 5개보다는 8개가 훨씬 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크겠죠. 그래서 껍질수의 변화는 없지만요. 껍질수의 변화는 없지만 이렇게 음이온이 될 때는 원자에서 이온이 될 때는 크기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결론은 양이온이 되면 작아지고 음이온이 되면 커진다. 이것이 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이거 좀 지워집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 1번과 2번을 보시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주기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아래에 있는 것이 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가해석 있죠? 양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죠? 줄어들고 음이온이 되면 커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별표입니다. 별표. 자, 나 해석은 정말 중요한데요. 요건 별표를 치세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사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여기다 써볼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원자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써보면 자, 여기다 써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스웰립의 붕탄질성 이렇게 나가서 자, 2주기에 자,
탄질산 풀대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3주기에는 남아 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를 봤더니 얘네들이 이온이 될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럼 이온이 되게 되면 얘는 이제 10번이니까요. 여기 있는 이 7번, 8번, 9번은 다 네온처럼 되고 싶어 하죠. 옥텟 규칙에 의해서 3-가 되려고 하고 2-, 1-. 그 다음에 11, 12, 13번이라고 얘기하는 얘들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가 돼서 다 네온처럼 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다시 써보면 질소 3-, 산소 2-, 플로린 1-, Na 플러스, Mg 2 플러스, 알루미늄 3 플러스가 되는데, 자,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이 친구들의 현재 아이고, 이런, 이 친구들의, 여기서는 이쁘게 안 거지네요. 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요,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전자의 개수가 모두 다 몇 개다? 그렇지, 전자의 개수가 모두 다 10개인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등전자 이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전자 이온. 등전자 이온이니까 전자의 개수가 다 몇 개로 일치하냐면요, 10개로 일치하므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있는 거예요. 고로 전자 껍질 수도 어떠냐면 서로 전자 껍질 수도 같다라는 거죠, 현재. 그러면 얘네들의 크기를 이 얘네들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제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림을 다시 좀 이쁘게 그려보면요, 지금 현재 가운데 분명히 원자핵이 있을 것이고, 자, 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분명히 이렇게 2개가 채워져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채워져 있냐면 8개가 채워져 있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질소 음이온부터 알루미늄 삼가 양이온까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들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뭐겠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요, 질소는 원자 번호가 7번이고 알루미늄은 몇 번이냐면 13번이죠. 그럼 7번은 말 그대로 질소는 플러스 7만큼의 핵전하량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요, 비교해서 써보면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당연히 플러스 13만큼의 힘으로 여기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당길 거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플러스 7보다는 플러스 13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므로 아무래도 궤도가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더 줄어드는, 이런 식으로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이온 반지름이, 이것이 바로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금 뭐가 빠졌냐면,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중간에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을 빠뜨린 것 뿐입니다. 요 사이에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을 빼뜨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들이 이온이 됐을 때 한번 정리해서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를 한번 적어 보면, 이것은 자,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등 전자 이온이므로 유효 잠시만요. 등전자 이온이므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 전하도 증가함으로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라고 해서 방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러한 이온 반지름의 크기가 일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전자 이온이므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액 전하도 증가하므로, 자, 이온 반지름은 감소한다. 이 부분을
또 별표를 치시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자, 강의가 좀 길어지고 있죠? 힘내세요, 여러분. 자, 이온화 에너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닥 상태에 있는 기체 상태 원자에서 한 개의 전자를 완전히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로서, 자, 이때 이 기체 원자에 가해주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개념은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인데요. 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어떤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가 스스로를 제외하고는 전자가 여러 개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전자가 있는데 얘가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받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자 하나를 잃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는 요 이온이 된 이온이 된 이 일가 양이온이 또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 하나를 더 잃을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이가 양이온이 또 에너지를 받으면 3가 양이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가해주는 이 첫 번째가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고요. 얘를 2차 이온화 에너지, 얘를 3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그래요. 이게 쭉쭉쭉 갈 수 있겠죠. 그 원자가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때 이러한 1차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 3차 이온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는 같은 주기니까 뭘 생각하면 된다? 유액전화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액전화가 커지므로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고요.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는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전자 껍질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 수도 커지니까 오히려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좀 별표를 치실게요. 조금 화면을 좀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별표를 치시면 별표 치시면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적어보면요,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같은 주기에서 여기서 뭘 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뭐 2주기 원소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현재 2주기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2주기가 지금 어디 있냐면 요 1차 이온화 에너지 요거에 조금 주목해서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 요 부분이 있네요. 자, 요 부분이 있는데요. 뭐 플루오린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요. 자, 리튬부터 플루오린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같은 주기니까요. 같은 주기는 유액전화가 증가함으로 이온화 에너지도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다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가다가 지금 감소하는 구간이 하나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 5번 부분, 그 다음에 여기 8번인 부분이 나와요. 자, 5번 붕소랑 8번 산소는 각각 몇 족이냐면요, 5번인 붕소는 13족이고요. 그 다음에 8번인 산소는 자 16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족과 16족,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3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3족과 16족에서는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에서 벗어나는데 이것이 왜 그럴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이거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럼 13족이 2족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왜 낮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전자 배치를 가지고 쉽게 이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 2족 중에서도 지금 4번인 베릴륨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이 4번의 베릴륨의 전자 배치는 1s2, 2s2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13족의 5번 붕소는 1s2, 2s2, 2p1이죠. 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전자를 제거하는 건데요. 이 전자를 제거할 때는 안에서부터 쌓아 나갔기 때문에 전자를 제거할 때는 반대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 전자를 제거해 주는 게 우리가 가해주는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ES 오비탈에 있는 전자와 EP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려나 모르겠지만 다전자 원자에서의 오비탈의 에너지를 보면요, 1s 그 다음에 2s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렇게 EP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ES에 있는 전자를 제거하는 거랑 EP에 있는 전자를 제거할 때 누가 더 수월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EP 오비탈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불안정한 전자라는 거죠. ES에 비하면. 그래서 EP 오비탈이 ES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기 때문에 전자를 떼어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S 오비탈보다 높아 전자를 떼어내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해주실 때는 반드시 이러한 전자 배치까지 매치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족이 15족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낮은 이유를 한번 볼게요. 역시 그러면 15족에 대한 전자 배치를 한번 그려볼까요? 15족. 지금 15족에 질소가 있네요. 7번 질소, 1s2, 2s2, EP3, 그 다음에 16족 원소는 8번 산소로서 1s2, 2s2, EP4가 되죠. 자, 이때 우리가 가해주는 에너지는 똑같이 E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제거를 해줄 겁니다. 이때 이온화 에너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EP 오비탈이라는 것은 여러분 방이 3개가 있죠? 자, 이렇게 홀전자만 3개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EP4는요, 홀전자 3개가 아니라 여기에 짝을 하나 더 이루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전자를 제거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를 제거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같은 방에 같은 오비탈에 지금 전자가 채워져 있으므로 여기 같이 짝을 이루는 애가 아무래도 짝을 이루고 있는 이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아무래도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해서 쉽게 이제 떼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로 보시는 것과 같이 p 오비탈의 전자가 쌍을 이루면서 채워지면 전자 사이의 반발 때문에 불안정해지므로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떻다?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비탈의 전자 배치학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아래에 내려가도록 합시다.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좀만 힘내세요. 자, 여러분 갑자기 제 얼굴이 나와서 놀랐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 음성도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어떤 친구가 할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선생님이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 츄. 날 가져가. 구독자 수 200명 돌파했다며. 자, 나랑 날 가져가. 보이니? 자, 이제 문제야. 이번 강의에서 학생 이름 2명이 나왔어. 그 학생 이름 2명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가져다 주는 학생은 그 학생 중에서도 5번째 학생에게는 나를 가져가는 영광을 줄 거쭈. 그럼 안녕.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전기 음성도 공부하기 전에 어떤 친구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쭈. 나는 에비쭈. 자, 구독자 200명 돌파로 날 가져가. 내 얼굴 스티커도 있어, 친구야. 자, 친구야. 자, 문제야,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너네들 이름 2명이 나왔어. 그 2명의 이름을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가져다주는 5번째 친구에게는 날 가져가 영광을 주겠쥬. 자, 그러면 안녕. 자, 전기 음성도 공부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바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전기 음성도고요. 자, 공유결합 물질에서 원자가 공유전자성을 이제 끌어당기는 정도를 상대적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서요. 이 기준값이 뭐가 되냐면요. 플로린이에요. 4.0입니다. 자, 전기 음성도 값은요. 여러분들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선생님 지금 17쪽에 헬륨을 잘못 넣어놨거든요. 요거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값들이 있는데요. 일단 요거 좀 암기하는 방법은 플로린이 4.0으로 가장 어떻습니까? 크죠?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0.5씩 감소합니다. 3.5, 3.0, 2.5, 2.0, 1.5, 1.0 이렇게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다시 나트륨이 갈 때 0.1 감소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전기 음성도가 증가하는데 0.3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1.2, 1.5, 1.8, 2.1, 2.5, 그 다음에 3.0 이렇게 되는데 잘 보시면 여기까지만 0.3씩 증가하고요. 이때 S랑 Cl은 위에 있는 산소와 플로린에 1씩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는 2.1이라는 거 이거 많이 사용하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이것으로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